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니터를 27인치를 하나 사서 이제부터는 영상을 이제 찍을 때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모니터로 앞으로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위에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선물 지수로는 430, 대략 4포인트, 432포인트 정도가 지금 현재 매물대 자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무너진 자리고, 이렇게 다시 또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또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물 소화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자리에서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일단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깨를 만들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패턴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눌리면서 이 5위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이 음봉 시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위로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선물지수로 보면은 대략 445포인트, 그리고 업종지수로 보면은 대략 3,30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옵션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당분간은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루나 이틀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파를 하면서 1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지금 매물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를 못했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1선, 요 자리인 대략 82,000원 자리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 122평선까지는 가지 않은 모습인데,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이 눌림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122평선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리고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 오늘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가 상승할 때 자동차가 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보이고, 두 번째는 2, 3일 횡보 후에 지수가 상승 시 자동차의 흐름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행주는 단기 쌍봉, 항공주는 예상하지 못한 한방이 남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공주 중에서는 조금 의아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을 찍은 모습이 나왔고, 분봉상 보면은 쌍봉이 딱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노랑풍선도 이전에 고점을 돌파 못하고, 참좋은여행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주에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좀 아쉬운 점은 여행주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았지만 항공주는 한 차례 더 큰 상승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략 35,000원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한국공항은 예전에 제가 이때쯤에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인데 오늘 항공주가 세니까 TA항공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항공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에 있는 이 62평선 이 자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27,500원 이상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항공주도 오늘 정도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하루 정도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면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35,000원 정도 그 자리가 단기적인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먹지 못하고 맞추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행주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은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역시나 오늘 최선호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건설주 중에서 크게 시세를 준 것이 대우건설, 그리고 장중에 현대건설, GS건설. GS건설은 제가 46,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46,000원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GS건설도 시세가 좀 크게 터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5만원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 자리를 재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눌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도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그리고 계룡건설 후발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룡건설에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린 게 이화공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일찍 팔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서 이제 올랐을 때 분할 매수하고 해서 제 기억에는 이때 한번 매도하고 이때 매도하고 다시 또 매도하고 했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9,165원 대략 한 이쯤 정도의 요거는 이제 평단가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300원대 다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9,300원대 이때 한번 팔고 다시 또 밑에 사서 다시 또 이때 팔고 이렇게 낙주까지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건설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선호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GS건설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계룡건설, 금호건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림을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주가 특히 크게 상승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NX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NX가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대략 오늘 NX로 큰 수익을 봤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들어가서 한 이쯤에 제 기억에 판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빠졌을 때 이때 다시 매수를 했다가 이때 손절 바로 하고 이때 매수해서 매도하고, 만약에 이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NX는 오늘 상한가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장 중반이나 후반까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츠를 후발주자로 들어갔습니다. NX 같으면은 그 다음에 한국가구가 튀고 한국가구가 튀면은 하츠가 튄다.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 매수를 해서 대략 12,3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나 전선 관련주를 주의 깊게 보자고 하는 건데 아직 시멘트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신양해를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대항봉이 한번 나왔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때처럼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멘트는 아직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후발로서 삼표 시멘트나 고려 시멘트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튀게 된다면 이 삼표나 고려 시멘트에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한 20%에서 10% 정도의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현재는 성신양해가 대장이고 유진기업이 이제 약간 중견에선 부대장이며, 그리고 삼표 시멘트나 고려 시멘트는 단타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주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전기 말고 전선에서 대한전선이 먼저 크게 튀었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 튀고, 그 다음에 오늘 가온전선이 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전기 관련주. 전기 관련주를 보시면 일단 일치전기가 크게 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재룡전기. 이런 재룡전기, 저도 이제 오늘 장중반에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 꼬리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목표가를 삼아두고 있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 자리를 돌파한다면 꼬리 자리까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계양전기가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시세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트라이 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방법도 요때 인터파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한 것처럼, 이 계양전기도 대략 5,000원 정도가 되면 여기서 혹시나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나 전기 관련주나 시멘트를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크래프트 관련주나 카카오뱅 관련주는 당분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날짜를 통해서 한번 2탄을 특집으로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